자, 원래는 확장 동사의 정리 및 심화 단원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보충학습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수동태 보충학습 1, 수동태 학습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수동태 단원에서는 보통 이런 거 많이 연습하죠. 자,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고치는 연습이요. 목적어는 주어로 보낸다, 동사는 be, pp로 고친다, 주어는 by 붙여서 맨 끝으로 보낸다.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참고서들에서요,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고치는 법만 알려주고 해석은 그냥 능동문의 해석만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영어의 수동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수동문을 해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전환하는 법만 알려주고 수동문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자,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하다가 수동문을 만나게 되면 다시 능동문으로 고쳐서 해석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겁니까? 자, 선생님은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장을 만나면요, 그 문장이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문장을 다르게 전환해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이 수동문의 생성 원리를 익힐 수 있고, 또 수동문의 생성 원리를 익히면 그만큼 응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쓸모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문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B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나오는, 자, 이런 것을 수동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장 전환하는 연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수동문 자체에 익숙해지고 이 자체를 바로 보고 그냥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전환하는 연습보단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영어 동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BPP 말하는 거죠. 이 BPP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을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동문의 어순을 익혀 놓으셔야지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수동태 본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는데, 이 두 가지는 워낙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수동태 보충학습 두 번째, BPP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1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2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동사의 원래 형태를 능동태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들도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BPP의 형태가 되면 수동태라고 하는데, find, make는 능동태이고 be found, be made는 수동태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수동태, 그러니까는 BPP의 의미를 파악하실 때에는요, 자, 우선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있는 되다, 지다, 이히리기, 받다, 당하다 등등을 활용하시면 이 수동태의 BPP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find는 발견하다니까 be found는 발견되다이고요. make는 만들다이니까 be made는 만들어지다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동사 중에는 이른바 시계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뭐뭐 시키다, 뭐뭐 개하다인 것들을 통틀어서 선생님이 재미삼아서 시자와 개자를 따서 시계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시계동사는 정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필기해 드릴게요. 시계동사 조심.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은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뭐뭐 시키다, 뭐뭐 개하다 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자. 자, 여러분들 locate의 뜻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위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 텐데요. 위치하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위치하다 아니고요. 위치시키다예요. 자, 여러분들 서프라이즈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놀라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 텐데 놀라다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놀라다 아니고 놀라게 하다예요. 자, 이처럼 이 시계동사는 원래 의미가 위치시키다, 놀라게 하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시계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뭐뭐 시키다, 뭐뭐 게 하다 인 경우에는요, 자, 수동태 의미가 뭐뭐 하다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locate는 위치시키다이니까 시계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be located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위치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시계동사니까 이 서프라이즈의 수동태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놀라다가 되겠죠. 자, be located는 위치하다, be surprised는 놀라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태의 의미를 정할 때는 항상 당하는 상황,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위치시키는 걸 당하면요, 위치시키는 걸 당하면 위치하잖아요. 자, 그리고 놀라게 하는 걸 당하면요, 놀라잖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시계동사는 수동태 의미가 뭐뭐 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거의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시계동사의 수동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필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적는 것도 따라서 필기해 보세요. 자, 시계동사의 수동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러분들 시계동사를요, 개하다 동사와 시키다 동사로 나누어서 개하다 동사는 수동태 의미가 100% 뭐뭐 하다예요. 자, 그런데 시키다 동사는요, 수동태 의미가 뭐 물론 거의 뭐뭐 하다이긴 하지만은 가끔은요 뭐뭐 되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는 크게 설명하느라고 시계동사는 수동태 의미가 뭐뭐 하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개하다 동사의 수동태는 뭐뭐 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시키다 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 의미가 거의 뭐뭐 하다이지만 가끔은 뭐뭐 되다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신 다음에요, 자, 3번 4-1번 3, 4-1, 4-2를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프린트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3번 여기 있고요, 4-1번 여기 있고요,
4-2번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서 이 자료에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세요. 자, 필기 다 하셨지요? 자, 선생님이 4-2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expose는 노출시키다 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선생님이 시키다 동사의 수동태는 뭐뭐 하다 라고 설명드렸으니까는 be exposed의 의미를 노출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노출하다는 좀 적당하지가 않고 노출되다가 적당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한번 해석해보면, 자, 그가 방사능에 노출했다 는 어색하고요. 그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가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은요,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다 동사의 수동태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be transformed는 변형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be transformed의 의미는 변형하다는 좀 적당하지가 않고 변형되다가 적당해요. 또 예문을 해석해보면, 자, 이 소파가 침대로 변형할 것이다는 좀 어색하고요. 자, 이 소파가 침대로 변형될 것이다가 자연스럽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독해하시다가 시키다 동사의 수동태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해서 좀 어색하시면, 이런 경우처럼 어색하시다면 뭐뭐 되다로 해석하시는 그런 순서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이 수동태의 의미를 한번 총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필기하는 게 좀 많죠? 자, 영어 동사 능동태의 의미가 뭐뭐 하다이면요, 수동태 의미는 되다, 지다, 이기리기, 받다, 당하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능동태의 의미가 뭐뭐 개하다이면 수동태의 의미는 뭐뭐 하다가 되고요. 능동태의 의미가 뭐뭐 시키다이면 거의 뭐뭐 하다이긴 하나 가끔은 뭐뭐 되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동태 의미에 관해서 정리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설명은 타동사를 전제로 한 것이죠. 왜냐면 타동사만 수동태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동사는요? 자동사는 아예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동사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인데 자동사라서 절대로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BPP의 형태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요, look은 보인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 말고요, 이 look이 look at이나 look up to나 기타 등등 수고로 쓰이는 경우에는 타동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이런 수거라면 수동태로 타동사이니까 BPP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편이겠죠, look은요. 자,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 적어드린 동사들 중에서 look을 제외한 나머지의 동사들의 경우에는요, BPP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이 BPP로 쓰였다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자동사임에도 수동태로 쓰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하시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니까는 여러분들 이 자동사들 중에서는
되다나 지다와 같은 수동적인 의미인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수동적이다 보니까 쓸 때에도 이게 BPP의 형태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동사는 원래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수동태로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필기 한번 더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수동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특히 영어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자, 능동태가 뭐뭐 하다면 수동태는 뭐뭐 되다, 뭐뭐시다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물론 뭐 초보자 분들께 어떤 수동태에 관해서 처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설명이면 뭐 그럴싸해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완벽을 기하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자, 여러분들, 자, 뭐뭐 되다, 뭐뭐 지다 란 의미이면 늘 수동태인가? 자, 능동태는 하다, 수동태는 되다, 지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자, 되다, 지다라는 의미이면 늘 수동태인가? 아니죠. 자동사는 아니죠. 자동사 중엔 원래부터 뭐뭐 되다, 지다라는 의미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그런 의미이므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BPP의 형태로 수동태로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한데, 자, 그렇다면 뭐뭐 하다란 의미이면 그렇다면 늘 능동태로 쓰는가? 자, 이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들, 시계동사는 아니죠. 시계동사의 경우에는 원래 의미가 뭐뭐 시키다, 뭐뭐 개하다라서 능동태를 써버리면 뭐뭐 시키다, 뭐뭐 개하다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요. 오히려 시계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로 써줘야지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능동태는 하다고 수동태는 되다, 지다야 라는 설명은 초보자용 설명이라고. 자, 이거는 초보자용 설명일 뿐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5번으로 오세요. 5번. 자, 여러분들, 영어 동사 중에는요,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도 있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것도 있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것들 중에는요, 자동사로서 당하는 의미, 그리고 타동사로서 남한테 영향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에 타동사의 수동태 의미가 결국 자동사로서의 의미와 비슷해져 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 바로 이 타동사의 수동태 의미가 결국 자동사로서의 의미와 비슷해져 버린 현상이 있는 그런 동사들인데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깨지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자동사 브레이크로도 깨지다를 표현할 수 있고, 또 타동사의 BPP 형태로도 깨지다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타동사의 수동태 의미가 자동사 의미와 같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비슷해진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은요, 영어적으로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성질 또는 좀 자연적 성질인 경우에는 그냥 자동사로 표현을 하고요, 행위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에는 이 타동사의 수동태를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뉘앙스 차이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익히셔도 되고, 우선적으로는요, 자, 뭐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면서 자동사로는 당하는 의미, 타동사로는 영향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 타동사의 수동태 의미가 자동사의 의미와 비슷해진 현상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수동태가 왜 이러한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수동태 본 수업 시간에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러한 수동태가 이러한 뜻이라는 걸 일단 암기는 좀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다음에 뭐 암기 위주로 뭐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드릴 수도 있긴 한데, 원리가 좀 너무 복잡하고 뭐 굳이 그 원리를 알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서 이렇다고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동태 보충학습 세 번째인데요. 수동문의 어순. 자, 수동문의 어순으로는요, 주어, BPP, 부사 또는 주어, BPP, 목적어 또는 주어, BPP, 보어, 이렇게 세 종류의 어순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BPP 다음에는 DOC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가수 DJ DOC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좀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죠. 부사로는 진짜 부사, 전명,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투할도 가능하고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목적어는 명사일 거예요. 보어로는 명사, 형용사, 투할, RING, PP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한데요. 자, 여러분들 해석하는 법은요. 목적어는 에게나 을를로 해석하고, 명사가 뭐라면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하면 되고, 형용사 보어라면 뭐뭐게로 해석하면 되고요. 투알이 보어라면 도록이나 라고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어순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각각을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요, 그 수동태 본래 강의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요. 지금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설명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혼동될 수 있다면서, 자, 이렇게 정리도 해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수동문의 어순 잘 익혀두시고 각각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까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참고 삼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영어는요 조사나 어미 같은 게 발달하지 않은 언어예요. 자, 그래서요, 그녀, 만든다, 나, 행복한, 이게 끝이에요. 영어로만 보자면. 그리고 그, 줬다, 나, 연필, 이게 끝이에요. 영어로만 보자면. 그래서 이 영어는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좀 발달하지 않은 언어인 것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국어는 이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좀 발달한 언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어 문장을 국어 문장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를게라든가 아니면 에게 을를이라던가 이런 뭐 글자들을 좀 붙여줘야지만이 이 영어를 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좀 어떤 글자를 더 붙여줘야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는 거, 이게 그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능동문에서만이 아니라 수동문에서도 BPP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온다면 어떤 글자를 좀 붙여줘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것들요, 아주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엔 완료형 보충학습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료형의 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인데요. 완료는 지나간 일을 말해주고, 결과는 지나간 일에서 비롯된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요. 경험은 경험을 말해주고, 계속은 계속되는 일을 말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구분이 다소 좀 이론적이라 실제 예문을 갖다 놓고 무슨 용법인지 생각하다 보면은 좀 혼동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 완료형의 용법을요, 크게 2가지로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완료와 결과와 경험은요, 어차피 결국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자, 경험이라는 것도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영어 독해 하다가 완료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완료형의 의미가 좀 혼동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간 일일까 아니면 계속되는 일일까 정도만 생각을 해봐요. 자,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지나간 일 자체를 말하려는 것인지, 지나간 일에서 비롯된 현재 상태를 말하려는 것인지, 또 경험 차원에서 말하려는 것인지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러한 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완료와 결과와 경험을 묶어서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용법으로 통합이 가능한데요. 자, 이 용법의 이름을 완료용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물론 여기서의 완료보다는 여기서의 완료가 좀 더 개념이 포괄적이긴 하겠죠. 자, 여러분들도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영어 독해하시다가 완료형, have pp 만나셨는데 의미가 좀 혼동된다. 자, 그러시면요, 4가지로, 복잡하게 4가지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완료인지 계속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나간 일인지 계속되는 일인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 또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필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충학습 마치기 전에요, 끝으로 시키다 동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뭐 시키다 동사의 유형. 자, 고수가 되실 분들을 위한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정리가 되셨는데 오히려 이 설명 듣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들 시키다 동사의 수동태 뜻은 거의 뭐뭐 하다이고 가끔 뭐뭐 되다일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요.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다가요, 자, 이러한 2가지 유형을 더 추가시킬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적어 놓으신 다음에, 자,
선생님하고 잠깐 우리말 공부 한번 해봐요. 자, 우리말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시키다, 하다, 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동사에 따라서 하다 또는 되다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되다를 안 쓴다면요, 되다를 안 쓴다면 시키다 하고 하다만 쓴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하다를 안 쓴다면요, 자, 그렇다면 시키다 하고 되다만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시키다, 하다, 되다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시키다, 하다, 되다의 의미가 전부 다 다른 경우는 없고요. 자, 하다의 의미가 하다와 되다가 같은 의미이거나, 또는 이번에는 하다와 시키다가 같은 의미인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말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사전에서 영어 동사를 찾았더니 뭐뭐 시키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자, 그 시키다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수동태 뜻은 뭐뭐 하다가 되고요, 그 시키다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동태 뜻은 뭐뭐 되다가 되고요, 또 그 시키다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동태 뜻은 하다도 괜찮고 되다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시키다가 여기에 해당한다면요, 수동태 뜻으로는 되다만 가능합니다. 자, 하다는 안 되고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 하다가 시키다와 같은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시키다 동사의 수동태 뜻으로서 되다만 가능하고 하다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자, 영어 동사 프로모트, 승진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be promoted는요, 승진하다도 괜찮고 승진되다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철수가 승진했대, 철수가 승진됐대, 같은 얘기잖아요. 자, 반면에 철수가 승진시켰대 라는 건 다른 얘기죠.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apply 적용 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국 정부는 이 법률을 외국인에게도 적용시킨다,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어때요? 적용시킨다나 적용한다나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적용시킨다나 적용한다나 같은 뜻으로서 전부 apply에 속해 있고요. be applied의 뜻은 적용 되다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나시니까 어떤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설명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영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드렸다기보다는 뭔가 이 시키다, 하다, 되다에 관한 이 우리말적인 배경 지식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 수동태가 어려운 이유가 이 우리말이 어려워서 영어 수동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말적인 어떤 시키다, 하다, 되다에 관련된 우리말적인 배경 지식을 드린 거라서,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겼어도 되는 건데, 사실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